안녕하세요. 대북권의 공기원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이 장기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88 대책 이후에도 아파트의 전세와 매매 가격이 갭이 좁아지게 되면서 아파트 갭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파트 갭 투자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분양가가 1년 새 무려 40%나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달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도 0.76%로 55개월, 거의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강남, 마용성을 넘어서 서울 전역으로 사자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2년간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022년 10월 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최저점을 찍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이 좀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때는 6억 이하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좀 미미했던 거예요.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10월 달에 소진이 되고 다시 거래량이 줄었다가 원래는 신생아 대출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신생아 대출에 대상되는 아파트는 9억 이하의 아파트다 보니까 작년 특례보다는 대상되는 아파트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 원래 아파트 거래량이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거의 특징은요, 9억 이하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9억 이상이 되는 아파트 거래량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 같고 그 오를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급 부족이 1번이고 공사비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현재 아파트 가격보다는 앞으로 가격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자들이 시장에 억눌려 있던 수요가 갑자기 폭발을 하게 되면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시장에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8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7,720건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8,000건이 넘을 걸로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8,000건이라는 거는 10년 평균이 6,000건이고요. 5년 평균이 5,000건이다 보니까 10년과 5년 평균을 월등히 넘어서는 거래량이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세가 1년 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도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예측이 나온다면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10명이 내년까지 서울의 아파트 값이 어떻게 변할까를 예측을 한 거를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를 예측해보라 그랬는데 소폭 상승, 2%에서 4% 상승, 5% 내외, 10%에 육박할 거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0명 중에 10명, 100%의 전문가들이 2025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예측을 내놨는데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알고 있다시피 원가 자체가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이 2022년보다는 2025년이 좀 증가되지만 이 증가되는 대부분이 둔촌주공 아파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대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원래 부족한 것이 내년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인식,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026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너무너무 부족할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026년이 되게 되면은 이게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2024년까지 쫙 올랐고 지금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선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 2급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숨고르기, 보합이 유지가 될 걸 예상이 되고 1, 2급지가 오를 때 3, 4급지는 오르지 않고 있다가 지금부터 다시 오르고 있다 보니까 서울 전체의 아파트 가격 자체가 상승 지표를 나타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3, 4급지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 2급지를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1, 2급지가 지금부터 내년 2025년까지는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숨고르기 이후에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을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타진을 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갭 투자를 하려는 분들은 대단히 위험하니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년 초에 미리 투자하셨던 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 시세 차익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살짝 숨고르기를 하더라도 크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2026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현실화되게 되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동력이 새롭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2026년 이후의 시장을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반대로 B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내려와서 지금 현재 바닥권에 계속 머물러 있는 침체 일로에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게 우려되다 보니까 규제책을 일부 내놨고요. 또 B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침체돼서 아파트와 양극화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 있다 보니까 B아파트를 활성화해야겠다는 활성화 정책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2023년 초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하다라고 할 때가 투자하기에 적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점은 숨고르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신중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갭 투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B아파트 시장은 2023년 아파트 시장의 최저점, 적기와는 정말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부터 이제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정책적인 뒷받침까지 되게 된다라면 1, 2급지 아파트 갭 투자보다는 B아파트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의 방향을 잡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인상을 했고 스트레스 DSR을 9월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아파트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88 대책에 담겼고요. B아파트는 너무너무 침체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하더라도 주택수를 제외해주겠다. 또 청약시에 공시가격 5억까지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겠다. 거기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해주겠다라는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라는 것이 이 88 대책의 핵심입니다.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빌라를 살리려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야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88 대책의 이 세제 혜택이 너무 미약하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10 대책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보니까 88 대책에 좀 보완을 해서 나왔는데 이 보완이 시장의 기대치나 원하는 만큼의 어떤 완화 정책, 활성화 정책이 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88 대책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후속 조치가 나올 수밖에는 없는데 이게 연말을 전후해서 나오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88 대책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바로 어제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시청에서 정비사업에서 의무 임대주택 비율을 9월부터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비율이 높으면은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임대아파트 비중을 15%에서 10% 정도로 낮추게 되면은 사업성이 높아지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주거시장의 전체 구도를 보게 되면은 아파트가 한 52%가 되고 나머지 비아파트가 한 48% 정도 되니까 반반 정도로 낮춰져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모두 다 정책이 아파트 위주의 정책들이 집중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날개를 달고 지금 현재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소외되어 있는 B아파트는 침체일로 있다 보니까 아파트는 규제, B아파트는 활성화 정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B아파트 혜택을 늘린다는데 거래량과 가격이 꿈틀하고 있다는 거죠. 상승 정도가 아니라 이제 꾹 밟혀 있다가 꿈틀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023년 1월 달이 아파트 가격의 저점이었고 이때 아파트가 꿈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2024년 8월 달에 아파트 가격이 높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B아파트는 이제 꿈틀거리고 있다라면은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성장을 시작하려고 하는 B아파트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의 5대 생활권 중에서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서울 빌라의 매매 가격 지수가 가장 높게 상승한 곳은 도심권입니다. 용산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대규모 개발과 노후주택에 대한 재개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쌍끌이로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또 동부권에는 성수동이 있고 서부권에는 마포권과 도심의 접근성이 좋은 은평구권에 많은 재개발 구역이 선정되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좀 꿈틀하고 있지만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회복됐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너무 미약할 정도의 흐름입니다. 최근에 다세대주택, 서울의 다세대주택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다가요. 전체적으로 평균 수치보다는 상당히 낮은, 그러니까 아파트에 비하면은 5년 평균과 10년 평균을 크게 상회해서 거래량이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해서 비아파트 시장은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절반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런데 고무적인 거는 거래량 저점을 찍고 조금씩이지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추세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정책적으로 비아파트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것이 현 시점의 가장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파트의 원가뿐만 아니라 비아파트의 원가도 동시에 상승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정상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비아파트도 개발과는 무관하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개발 호재까지 있는 지역은 전체 평균보다는 훨씬 더 높은 상승이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서울에서 내 집 마련, 아파트를 갖는 거는 직접적으로 아파트를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부담이 되니까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비아파트를 사서 아파트로 개발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의 종류는 지금 현재 새롭게 만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국회 통과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고 이미 제도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실행만 하면 돼요. 서울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또 각 25개 자치구의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의 종류는 신속통합 재개발과 모아타운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대표적인데 이 세 가지는 용적률이 200에서 250% 거기에 플러스해서 앞서 얘기했던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춰준다거나 또는 용적률을 10%에서 20% 정도 플러스 알파 해주는 완화 정책이 서울 전체적으로 적용이 돼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보다는 사업성을 개선한 쪽으로 방향이 잡힐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200에서 250%보다 월등히 높은 용적률로 개발되는 것이 서울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역세권 시프트입니다. 이 역세권 시프트는 용적률이 500%가 되고요. 또 간선도로 노선형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이었던 것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용적률 800%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 800%를 활용해서 재개발을 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3월 5일 이후부터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용적률이 적용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무려 800에서 최대 심의 통과를 하게 되면은 1100%까지 용적률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정비 사업장들이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 비해서 이 역세권과 간선도로 또 역세권 활성화 같은 사업은 애초부터 높은 사업성으로 인해서 일반 재개발이 7, 8억의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에 비해서 없거나 1억에서 2억 정도의 추가 부담금을 내고 똑같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비아파트 중에서도 개발 호재가 있는 곳, 그 중에서도 역세권과 이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이 세 가지 재개발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확실하고 안전한 그리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호선부터 9호선까지 9개 노선이 있는데 이 9개 노선 중에서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은 강남, 도심, 여의도를 거치는 3도심이 있는데 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중에서 이 3도심 중에서
한 곳을 지나는 것도 좋지만 최소 두 곳을 지나는 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노선의 첫 번째가 서울의 유일한 순환선인 2호선이 도심과 강남을 관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9호선이 있는데요. 이 9호선 같은 경우는 여의도와 강남을 관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호선이 있는데 3호선은 도심과 강남을 관통해서 3도심에 최소 두 군데 이상을 관통하게 되는데, 이 도심을 관통한다는 것은 가장 많은 일자리가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면은 재개발을 할 때 사업성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봤을 때 높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일반 재개발이 아닌 고밀 개발이 될 수 있는 게 역세권을 중심으로 되는데, 수요가 많이 몰리는 역세권 개발을 투자했을 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도심 중에서 두 군데를 지나는 3개 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3월 5일 날 서울시가 처음 발표한 노선형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은 용산입니다. 자, 용산의 대로변에 아주 얇게 지정되어 있는 상업지역이 뒤에 주거지역과 통으로 상업지역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개발할 수 없었던 곳들이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데, 무려 800%의 용적률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용산을 대상으로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수 주거지를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될 수 있는 빌라를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선형 상업지역은 대로변의 상업지역, 얇은 상업지역을 끼고 있는 데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지역은 아예 빼고 순수 주거지만 봤다라는 것이 틈새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저희가 진행하는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3도심 중에서 2개를 관통하는 노선 중에서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곳 중에서 1억대,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용산에서 노선형 상업지역에 해당이 되면서 시세보다도 30-40% 저렴하고 또 앞으로도 개발이 될 수 있는 2억대 투자에 대한 물건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시간을 내서 토요일 날 오신다면 세미나에서 좋은 정보 얻고 좋은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빌라를 투자하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비아파트 시장이 아파트 시장과 다르고, 지금 비아파트 시장이 앞으로 호전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드렸고, 투자하실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비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을 싫어하시거나 거부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